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 유치권 하셨죠? 유치권. 오늘은 이제 유치권 이제 3부가 되겠습니다. 3부. 자, 교재 보십니다. 교재. 그래서 이제 법직군과 달라서 유치권은 금액이 딱 특정되어 있죠. 아차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에 보면은 이제 이게 4번 말고 뒤에 가면 하여튼 5억 벌인 거,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5억 벌이면 좋죠? 싸게 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에 이 뭐죠, 이게? 이 뭡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옛날 말로 이제 지문서. 지문서. 요거, 여러분 몇 개 가 있습니까, 보통? 보통 하나 정도 이상 다 가 있죠. 보통 자기 아파트 정도는 가 있을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토지, 전답 가수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상가 정도, 이렇게 막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로 우리 이제 수강생, 현재 수강생입니다. 이제 2년차, 1년 수강하고 또 재수강하시는 분인데 벌써 5개를 취득했어요. 5개. 주로 뭐냐 보니까 우리 그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학력 포기 물건이 있죠. 주로 그겁니다. 자, 우리 대학력 포기 물건은 너무 쉽죠. 그죠? 명도가 쉽습니다. 일단 경매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참 주관 사람들 쫓아내는 게 이제 문제인데,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학력 포기한 물건은 대부분 공실이에요. 공실. 그게 옛날에 그 전세하면 대출 받고 다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 HUG에서 보증금 받아 나가고 거의 공실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명도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우리 낙찰 받아서 빌라 하나 뭐 1억 비슷한 거 낙찰 받아서 1,000만 원 받고 바로 단타로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팔렸다. 수익냈다. 어떻습니까? 별로입니까? 뭐 기한적이죠. 공부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도배 장판도 한번 해보면은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죠? 도배 장판도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고, 등기필증도 까있고, 도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팔아도 보고, 그래서 한 1, 2천 남았다. 자, 우리 보통 2천만 남았다. 그냥은 77%입니다. 두 달 만에 팔면은 세금이 77%. 그러나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은 2천만 원 캐가지고 내가 한 10%? 한 200만 원 정도 낼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200만 원 안 될 거예요. 1,000만 원 남으면 66만 원이거든요. 그게 한 200만 원 되겠네. 한 200만 원. 그럼 2천만 원 남아갖고 한 200만 원 세금 내고 1,800 정도 남기면 괜찮은 겁니다. 그죠?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주택도시보전공사 건은 검색으로 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사 물건 검색. 대학력 포기 물건이 대부이더라 내가 보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잊어버리는 모르겠는데. 자, 어디 가면 되죠?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대학력 포기 물건은 어디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옥션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테마 검색. 그죠?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의 이해관계인 두 번째 이해관계인 검색에 오른쪽에 채권자의 주택도시 이놈 됩니다. 주택도시. 자, 이 검색하면 되는데 법원을 특정해 달래요. 자, 우리가 한번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뭐 광주 해볼까? 광주 집업. 자, 검색해 보니까요. 광주, 전라도 광주 31개 있네. 31개. 자, 요런 경우에 31개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 예로 주로 중동 보여요. 중동이면 좋죠. 중동이 74.5m.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에 전라도 중동에
전용이 22평이다. 주택도시보전공사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억짜리가 1억 1200에 떨어진 이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남양이고, 좋다. 자, 방이 좋죠? 남양이고 좋습니다. 자,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억 7천. 박 씨의, 도시보전공사, 임차인의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승계를 했는데 전입 확정을 하고 1억 7천을 주고 배당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여기는 대항력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닌 것 같네. 아는 것 같은 것은 대부분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이건 낙찰받으면 좀 곤란하죠? 이거 없는 거. 예상 배당표에 인수금이 없는 거. 자, 그런 거를 낙찰받으면은 좋다. 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보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대항력 포기하는 물건이 뭐 가끔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고 정말, 자, 요거 한번 광양시도 좋죠. 광양시. 한 번밖에 안 들어있지만은 전세가 1억 2,500인데 1억 2,500인데 임차권 듣기만 복잡했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이것이 없네. 인수가 없죠. 자, 보세요. 1억 5,200에 낙찰되면은 요거 제하고 요거 가지고 은행도 가져가고 여기도 돈이 남아서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1억에 팔렸다. 1억에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을 해버리면은 그래도 없네. 그죠? 1억에 팔리면은 은행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900 가고 1억 1,000이 모자라는데 인수가 없습니다. 자가 뭐 대항력 포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포기를 했나 안 했나? 내가 물건 명의서를 보니까 대항력을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다. 그죠? 포기는 아직 안 했네. 그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요거는 아마 인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향해서 잘 찾아보세요. 포기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찾아보세요. 자, 광양도 보시다. 광양에 무엇이 많네. 무엇이 많노지. 광양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죠? 광양에. 자, 요것도 보면은 1억 5,100인데 이래가지고 그때 무실이 복잡하게 나노. 요거는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도 가져가고 세입자가 가져가고 배당 요배가 모자라는데 일어났네. 포기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매각문건 명의서를 보겠습니다. 해서 자, 이거 보니까 자, 포기했은 거 안 했으면 지금 했다고 문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아마 이게 문건 송달역에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건 아직 포기가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좀 이상하다. 하여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이런 것들은 전라도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하여튼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을 내가 많이 이렇게 낙찰 받아갖고 전국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잔금 넣기 전에 미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봅니다. 수업하다가 모기 잡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둬요. 모기 파리가 지나가도. 자, 하나 물어보시다. 모기 파리가 천리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가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천리만 꼬리만 잘 잡고 있으면 돼. 천리를 가니까. 그 꼬리만 잘 잡고 안에다 숨어가 있으면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장님 뒤만 잘 따라다니면은 좋은 또 아마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3번 봅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된 게 이 무슨 말입니까? 유치권이 배제 신청됐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권이 배제 신청됐다. 우리 특수물건에 이 무슨 말입니까? 은행에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니까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한다 이렇게 접수를 했더라고요. 은행이나 유동화사에서.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옥션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신고된 걸 어떻게 찾아요? 신고된 거. 검색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신고된 거, 자, 이렇게 찾죠. 신고를 찾으니까 지금 현재 한 384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중에서 이제 그 옥션원 직원들이 보니까 유치권을 배제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유치권. 은행에서 주로 배제 신청 들어왔다 하면은 대부분은 은행에서도 그냥 함부로 공문을 안 만듭니다.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그 정도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의견서를 내죠. 채권자의 의견서이라고 은행 보통 법을 냅니다. 유치권의 배제다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런 거 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은행에 물어보면은 상세하게 방문하든지 하면은 알려 줄 겁니다. 자, 그럼 유치권 배제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8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도 유치권에 이거는 배제 신청, 자, 이런 겁니다. 80% 떨어졌는데 해운대 우동에 떨어졌는데 누가 유치권을 신고했다. 뒤에 보니까 유치권을, 여기 보니까 유치권을 있네. 그죠? 임차인이 504호에 대해서 3,300만원. 또 누구? 공사대금 두 개네. 1900, 3,300, 한 5천만원 제출됐으나 채권자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했다. 자,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별 문제 없겠구나 느끼면서, 자, 그런데 봅니다. 이 임차인이 여기 보니까 이 시가 2천에 1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배당 요구했다 하면은 임차인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제가 유치권까지 신고하면서 불리하죠. 그럼 전세계약서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원상 회복장이 있으면은 유치권이 뭐 포기한다 뭐 이런 조항을 배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뭐 아파트 이런 신축 건물의 시공사가 아니고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했다 그러면 좀 웃긴 이야기죠. 웃긴 이야기고 시공사했다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가 갑니다. 임차인이 리모델 해갖고 뭐 유치권 했다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받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뭐 리모델 공사 안 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신고하지. 전부 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혼자 떡 유치권 신고하는 이거는 좀 웃긴 이야기예요. 자, 이건 안 맞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배제 신청된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82건을 미리 요소부터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자, 넘어갑니다. 제주도입니다. 4번에 보니까 제주도에 34% 떨어진 대지가 있는데 교재에 보니까 뭐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다. 써놨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큰 문제 없지 않나 보이는데 20에 6, 7, 1, 1. 자, 여러분이 자, 경매 고수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땅이 2억 떨어졌는데 2, 3억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통 우리 10억짜리 감정이 있고 도로가 있고 뭐 농지가 아니고 이러면은 보통 대출 몇 프로 해줄까? 대강 은행에서 한 60% 막 그 정도 해줄 겁니다. 큰 그게 없으면은 해주는데, 내가 낙찰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대출 한 4억 좀 해더라. 6개월 뒤에 추가 대출 한 3, 4억 좀 해더라.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줄 수 있지만은 빈들빈들 돌아가지고 한 10군데 가보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목이 또 뭡니까? 제일 좋은 대지죠. 대지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제주시에 이 뭡니까 이거? 유치권이 있다. 이제 이것만 좀 고민이고, 대지가 34%다. 그럼 좋은 구조 일단은 자, 한번 보입니다. 대지가 34%다. 제주도에 대지가 제주도에 나이 들면 제주도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그죠? 노후를 제주도 가서 보내겠다 싶은 분은 잘 보세요. 자,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이 이 뭡니까 지금? 물이 막 차가 있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찼는지 모르겠어. 물이 쭉 빠지고 있는지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당시에는 물이 차인다. 태풍이 많이 왔다도 그때 자, 물이 많이 차고 있다. 자, 땅을 본 게네 도로 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좋죠. 일단 좋습니다. 땅이 좋고, 그 다음에 전자 지도를 보고 스카이뷰를 보니까 일단 느낌상 자, 뭐 그렇게 나쁜 땅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땅 아닌 것 같고, 제주도에 바닷가에 이 올레길 이게 코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대로 뭔가 땅이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요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요리
이거는 빠지는가? 하여튼 요리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두 필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리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뭐지? 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땅은 네 필지고 쭉 있었는데 임차는 없고 공사 중단됐고 이 말이죠. 중단됐고 그럼 여기 보면은 유치권자가 5억 2천 공사비를 못 받았다. 유치권을 신고했다. 신고했는데 자 신고하면 누가 제일 골치 아파요. 여기서 누가 제일 아픕니다. 옛날에 주원건설에 대출해주고 이 새마을 금고가 대출이 지금 얼마 났습니까? 지금 5억 3,500 원금만 5억 3,500인데 지금 못 받았어. 죽겠다 이 말이죠. 죽겠다 했는데 유치권이 또 이렇게 5억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거의 뭐 공짜 줄지 해야 지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찰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다. 자, 2021 가단 62340. 자, 이 판결을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누가 제일 잘 알죠? 누가? 여기 물어보면 잘 압니다. 알겠죠? 이 내용에 막 대출 나갈 때부터 인적사항, 사장님 인적사항부터 뭐 다 압니다. 다 알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자, 토지 용도가 또 뭡니까, 용도가? 상업지역 좋다 나보다? 좋죠. 상업지역 최고 좋잖아, 그죠? 일반 상업지역에 다 대지고 아무 나무를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건축 허가하다가 2층, 지하 2층이 됐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이 건물 안 불러요. 이런 거는 정착물로 부릅니다. 정착물. 뭐 어떤 경우는 뭐 구축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정착물이 맞는 것 같아요. 정착물. 이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허가권을 사야 될까 어디 될까 이게? 여기 가서 그러면 이거 지었는데 내 낙찰을 받습니다. 이거 보니까 6억 1천에도 한번 팔렸고 미납이 되고 5억 1,200에도 미납이 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미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주로 대출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는데 제가 지임장 같으면은 대출해 줍니다. 그죠? 제가 신안에 현재 지임장 같으면 낙찰 받아 왔다 그러면은 예, 낙찰 얼마요? 3억 받았다. 그럼 뭐 38, 24, 2억 4천 대출해줘라. 야, 대부 차당 빨리 봐라. 빨리 해주라. 못 해줄 이유가 없어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서 나왔고, 자, 그래서 땅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이제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면은 상시한 이 땅에 숟가락까지 달고 있다. 여기서는 알겠어요? 다 알고 있고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번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10월 17일 언제고? 내일이가. 그럼 오늘 빙타워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조회 동향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봤다, 그죠?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고 지금 최근에 한 3명 정도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봤고 그런 거 보니까 이번에는 입찰이 안 되거나 옛날 된 것도 보니까 그죠? 된 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을 배우면은 그냥 이게 만약에 유치권이 없다. 그냥 막 공사하다가 만약에 맨 땅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팔릴 겁니다. 이 정도에서 뭐 한 20% 더 뺀다든지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치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허가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요 대부분이 낙찰자 편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낙찰자 명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주 만약에 낙찰 받고 잔금을 치렀는데 구청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안 해주더라 그러면은 이제 안 해주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장 두드려 패야 됩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되겠죠? 건축주 명의 변경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80%는 여러분이 성사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땅도 막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하나 사놓으면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유치권 때문인데 유치권은 이제 새마을금고다 물어보고 하시면 되겠고 아무 문제 없다. 제가 볼 때는 막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싸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5억, 6억 주고 살 때 나는 뭐 한 3억 정도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 유치권이 신고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권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했더죠. 부동산의 이제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쭉 출지면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점유자, 주로 임차인은 점유 부동산에 여러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임차인은 점유 부동산에서 필요비
천장에 비과세자 부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이리 했을 때는 가액의 전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전가액의 상한을 청구하셨다. 민법에 325조. 자, 이제 보통은 됩니다. 되는데 주로 임차인이 깨지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 회복 조항이 낙찰자한테 이제 발락이 되면은 이제 보통 깨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간판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간판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말입니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은 시공자가 건축 건물주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차지하고 있을 권리로서 낙찰로부터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주할 수 있으나 점유가 필수 요건으로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집행관이 방문해서 작성한 현황조사서 안에 채무자 점유, 임차인 점유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점유하지 않아서 유지권 부존재 확인을 소송해서 대부분 시공사가 건설업체가 패소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현황조사서가 중요하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풀고 부동산의 명도를 받고 유치권 상당액을 지급할 때는 유치권 지급과 동시에 공정정서 또는 판결문에서 이행하는 게 좋은데 향후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준다. 빼줍니다. 빼준다. 자, 그 정상 진성 유치권의 합의 쇼당행 금액은 우리는 아주 대팔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 경비로 양도세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도 계속되는데, 공사대금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경과하면은, 유치권 주장하기가 어렵다. 공사업체는.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공사대금의 채권의 수가 확정이 되고, 3년이 경과하면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채권의 근간 유치권은 낙찰에 대항할 수 없다. 막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고등법원에.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본건에 카페, 다방, 사진관, 음식점, 공사비, 카페 공사비, 스크린 골프장 공사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그럼 6번에 왜 가면 유치권 신고가 자주 왜 신고되느냐? 유치권 신고하느냐?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낙찰자한테 이사비 받기 위해서 낙찰자한테 이사비를 대출 받으라니까 유치권 보유가서 가져오래.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쫓아옵니다. 유치권 보여서 좀 쓰면 좋겠다. 내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더라. 공짜 안 된다. 내가 3억 신고했는데 네가 뭐 담은 5천이라도 주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짜간데. 그럼 뭐 억지로 돈을 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유찰을 유도해가지고 자기가 낙찰받으라고. 소유자의 친인척이 낙찰받으라고 잘 아니까 소유자가 야, 동생아 네가 받아라. 낙찰. 유치권 그 옛날에 공사비 다 줬는데 안 줬다고 신고를 했지만은 다 줬다 옛날에 다 줘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딱 떨리거든 적당한테 딱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지원하기 위해서 경매 방해죄가 해당되죠. 경매 지원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4번 봅니다.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 신고자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 이 가짜 유치권은 인도 명령 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5번 채무자 소유자 쪽 임차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9할 이상 가짜 유치권이 대부분이더라. 근데 보통 보니까 유치권이 절반 이상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가짜. 없는 거를 만들어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낙찰자가 6번에 은행에 대출 요청할 때 유치권 부여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그때 뒷돈을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낙찰 후 유치권 신고했으면 매각이 불허가 되고 매수신청 보증금 10%를 반환받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 많아요. 낙찰이 됐어요. 네, 낙찰 받았어. 유치권 신고도 없는데 낙찰 받았어. 그런데 10%를 빼내야 됩니다. 잔금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보통 쓰는 수법이 가짜 유치권을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뒷날에 이제 낙찰이 열람을 해요. 열람해갖고 뒷날에 유치권을 매각하고 불허가 되더라. 그리고 10% 돌리더라. 이렇게 내면은 법원에서는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보통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유치권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법인에서 이제 이런 법무법인 있죠. 나쁜 법무법인. 에렉이 모르겠다. 우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입찰고 주면 1억이 들어가는데 저거 반환받아 반띵해서 5천만 준다니까 에렉이 그냥 가짜 주권 만들라고 떡 잡아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가 걸리면은 나중에 좀 혼이 나겠죠. 그런 걸 무시하고 한 때도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7번. 응차를 원하는 매수 신청자가 법원에 방문해서 경매에 가서 유치권 신고서 열람 복사 요청해도 이해관계인으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은행 같은데 이해관계인이라야 이제 그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 희망자는 법원에 가면은 잘 안 보이죠. 자,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보여줬거든요. 옛날에는 그 법정 앞에, 계장님 앞에 그 경매 기록 열람서 그때는 감정사고 밑에다가 유치권 신고서는 보통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매수 희망자가 근데 지금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다 물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유동화 회사에서 법원이나 경매 사이트에 유치권 배제 신청서 원본을 그대로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도급인 수급인이 아닌 3차 수급인 하청업체는 물품 판매 대전을 보고 유치권이 아니다. 저는 설명드렸죠. 들으셨죠? 자, 이럴 때 그럼 뭐 판매대는 아니다. 물품 판매 대전이라서 유치권이 아니다. 민사 유치권이 아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대항하는 것은 주로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상사 유치권이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사 유치권. 자, 그렇게 오늘 조금 설명드립니다. 상사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쉬운 아이지만은 상사 유치권으로 자기들은 주장할 수 있다. 얘들은 그렇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5항에 보면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으로 각종 여러가지 매각기일 통지서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좋은 점은 여러가지 통지서를 법에서 받아요. 자, 유치권 판례는 뭐 여러가지 로엔비나 엘박스나 뭐 이런 데 가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서 보든지 공부 좀 하시면 좋겠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이론을 쓰면 재미가 없죠.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 제목이 뭡니까? 제목 뭐예요? 930강 있는데 연립주택의 유치권을 깨뜨리고 5억을 승인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내 아파트 낙찰받는데 빌라 낙찰받는데 유치권이 한 10억 신고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억에 떨어졌어. 낙찰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 안 돼. 그럼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그럼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 3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무상 거주를 한다든지 단순 전입자라든지 그럼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자, 선순위 전입자가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살고 있더라. 그럼 뭐입니까? 나 5천만 물으면 되죠? 그럼 대박이죠? 자, 이런 것처럼 유치권이 뭐 6억 있더라. 10억짜리 아파트 6억이 있는데 내가 3억이 받았어요. 3억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유치권이 6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립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자, 그럴 때 그냥 반상에 가서 어쩌면 됩니까? 놈들은 나 12억 주고 샀는데 살 때 나는 어쩝니까? 나는 3억 밖에 안 줬는데 이러면 어쩝니까? 난리 나죠? 언니야,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원장님이 한 거는 실제 사항이다. 허위를 만들어서 한 사항이다. 실상이에요. 자, 봅니다. 자, 어창구 팔룡동에 10억이 3억 떨어졌어요. 10억이 3억 5천. 자, 한번 봅니다. 10억이 3억 5천 떨어졌다. 자, 이 대동 프라임 하우스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창원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자, 공매에 가서, 이 공매입니다. 공매에 가서 우리 대학원에 경남대학원에 이제 지금 법무학과의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인데 제가 강의 나갈 때 이제 제자인데 이 제자가 낙찰받은 겁니다. 그 제가 잘 알아요. 이 제자의 이제 법인은 이제 활천이라고 주체가 활천이고 이 제자가 이런 걸 잘 받아. 낙찰 좀. 남들이 안 받는 거. 그죠? 아주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연구를 해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연립주택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35%.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연립주택에 대지권이 지금 몇 평이 지금? 자, 연립주택의 대지권이 100평이다. 여러분 봤습니까? 드물죠? 100평이에요. 100평이고, 이 67평의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대동 프라임하우스는 이 앞에 이 땅까지 이렇게 해서 100평을 주고,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자, 요렇게 해서 분양이 다 되죠. 우리 보통 연립은 67평 같으면 저는 67평 같으면 옆으로 빠지죠. 이게 아니고 1층에 20평, 지하에 20평, 2층에 20평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로 해서 마당을 크게 주고 이렇게 분양을 했죠. 자, 땅이 100평이니까 일단 가격은 비싸겠죠, 그죠? 당연히 비쌉니다. 땅이 물고 있는 땅이 100평 됩니다. 지분이 100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떨어지니까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10억짜리 3억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쭉 보니까 유치권 신고 들었대요. 신고. 자, 환경종합건설, 종합조경은 이 종회사입니다. 종회사가 9억 8천. 자, 다보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싱크대사. 싱크대사에서 이게, 싱크대사하고, 이게 도장 개발해서 11억 3천원.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신고도, 여러분, 이 신고 들어오면은 입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 당연히, 아이고 골차보다 넘어가자 그러죠. 이제 그런데 저거는 대학원생이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연구를 한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유치권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 되느냐? 유치권은 어떻게 하면 깨지죠? 점유를 하면 깨지죠. 자, 그래서 요 앞에서 한 보름 동안 텐트 치고 점유를 지켜봤대요. 지켜본데 깨면 안 들어가더래.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리 교수님이 점유 안 하면은 지금 깨진다더라. 좋다, 저 낙찰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낙찰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오늘 치르고, 저녁에 치르면서 동사무소 가서 그 영수증하고 들어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해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그죠? 전입신고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짐을 싸들고 8톤 추력에 싣고 여기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을, 배를 빵 누르니까 막 우왕우왕우왕 안에서 막 셰콤이 작동이 돼가지고 셰콤에서 연락하고 파출소 연락하고 난리 난 겁니다. 당시 뭐고? 이런 겁니다. 내가 내다. 내 잔금도 안 했다. 내 자네 소유자다. 내 집에 내 있는데 뭐 문제고 하게 발소장도 그렇네. 돈 다 내고 주민등록 정비되어 있고 가자. 소장도 가버렸어요. 경비회사만 난리 난 거라. 셰콤에서 셰콤에서 참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돈 단위 소유자니까, 유치권은 또 두지 하더라도.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대학원생이, 야, 짐 다 넣었어. 그래갖고 짐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또 싸움 붙겠죠. 자, 싸움 붙었어요. 이제 유치권 주장한 사람 싸움 붙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가압류 났죠, 가압류. 가압류하고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가압류가 지금 뭐 9억 8천, 또 가압류가 22억 하고 유치권을 이렇게 막 가압류를 이어놨어요. 자, 이어놨고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자, 붙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 한번 볼까요? 등기부 등본을 딱 보면은, 어떻게, 건물 등기부. 보면은, 자, 잘 보세요. 건물 등기부, 이거는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당연한 얘기죠.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다음, 갑구가 있고, 갑구가 본게는 랜드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수탁을 갖다가 할 때는 뭐 갑구가 랜드 코리아 다시 빼겠네요. 자, 있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나왔어요, 압류 나오고, 압류가 누굽니까? 창구.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압류해놓은 것이,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이렇게 아까 환경종합조경, 종회에서 9억 8천 돈 받았죠. 가압류 때리고, 4월 달에. 자, 잘 보세요. 압류가 언제 됐다고요? 1월달. 가압류는 4월달 됐습니다. 자,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어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법정에서, 이제 우리 낙찰자, 대학원생의 이제 변호사하고 저쪽, 종회사 변호사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판사 물어봤어요. 자, 종회사, 누구 점유 언제부터 했어요? 이랬다, 점유. 우리 돈을 안 줘서 4월 28일 가압류 때리고 점유를 했습니다. 가압류 때리고, 그 다음에 셰콤에다가 우리가 경비, 아까 셰콤 직원이 왔다겠죠. 셰콤에다가 맡겼습니다.
직원이 항식에 점유를 하기가 힘드니까 조경회사 직원이 하루 종일 있기는 거 아니기는 세금 몇 개도 간접 된다니까. 자, 그래 답변을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쪽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어떻습니까? 니 말 잘했다. 말 잘했다. 니가 압류 이전부터 예로 12월 달 2010년 12월 달부터 우리 직원이 점유를 하다가 이게 한 4개월 오게 하다가 뭐 가압류도 때리고 쇠코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수했다. 이러면은 압류보다 앞이 돼버리죠. 지금 자기가 한 거는 압류 처분 금지 효력 이후에 점유를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변호사? 서로도 그래 넣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네 말 잘하고 서로 준비 쓰면 잘 냈다. 그래갖고 이 유치권자가 깨졌습니다. 내한테 물어봤으면 자, 그 다음 봅니다. 결론은 여기 딱 요거 보여라. 결론 요거밖에 없는데, 그죠? 요거밖에 없죠? 여기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공매에서는 압류만 하고 공매했거든요. 여기 뭐냐 그러면은 의창구의 취득세 13억입니다. 말은 안 해도 13억짜리 압류예요. 압류고 그 다음에 가압류는 조경회사, 싱크대사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의경매 이제 이게 압류라 하는 것은요. 우리 압류 처분 금지효 요 이야기는 말입니다. 압류 처분 금지의 처분 금지의 효력 이후에 점유하는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압류 처분 금지. 자, 압류 처분 금지의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거를 우리 압류라고 봅니다. 압류. 미산집행법의 압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인데 이거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아니죠. 공매죠. 자, 공매니까 지금은 요 압류 해가지고 뭐 공매 공고 이래 하지만은 옛날에는 공매 공고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공매 공고도 2012년 1월 1일부터 생겼으니까 없어갖고 이제 압류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압류 처분 금지 효력 발생으로 봐야 되느냐,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똑같은 지위를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1월 달에 압류 처분 금지 효과가 됐는데 4월 달에 저가 가압류하면서 세콤에 몇 개 닫고 깨진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나한테만 물어봐도 그러면 법정 가서 이 날짜가 압류가 됐으니까 요 한 2달 전에 직원이 점유를 잘 하다가 요때 가압류 때리고 세콤에다가 캡스에다가 맡겼습니다. 경비에서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겼는데 가압류 때리고 세콤에 이때 같이 맡기고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점유를 시작하니까 깨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재를 조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3억 5천 들어갖고 유치권이 뭐 조경에서 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등기부 보니까 압류 뒤에 4월 달에 요때 점유를 시작했다. 이래갖고 제가 깨진 겁니다. 그죠? 유치권이 패소.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때 판결문은요, 요 있죠? 압류 뒤에 보면 판결문은 우리가 이제 학원에 다음 카페가 가면 있어요. 자유 게시판에 여기 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실 분은 보시고 여기 보면은 있다. 내용이 이렇죠. 1월 19일 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는데 의창구청에 13억 취득세 압류가 있었는데 원고는 스스로도 2012년 4월경부터 점유를 개시했다. 그럼 요거는 압류 처분의 금지 효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유치권은 가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들이.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변호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느냐? 그냥 법리만 계산하고 맨날 그만 대답하고 앉아있지 실무를 잘 모릅니다. 실무를. 그래서 실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많이 할까 안 할까? 변호사도 공부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 실무를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변호사도 실무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지. 자, 변호사 사건 의뢰를 했어요. 그럼 그 현장에 뭐 짜고 이렇게 했는데 유치권을 짜고 하면 유치권 그 현장에 한번 탑석할까 안 갈까? 변호사가. 내가 볼 때 안 갑니다. 탁 앉아갖고 궁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탁 앉아갖고 막
판례나 찾고 이거는 잘하는데 답사 다니고 그 현장에 가서 뭐 허점 있는 거 이런 걸 세밀하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 제자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으면 김치는 안 받겠네요. 이제 점유를 물어봤다. 네. 물어봤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점유를 지금 이제 안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를 압류 이후에 했는지 앞에 우리가 이제 서류를 모르니까 애매하지만은 이제 하여튼 점유를 만약 하고 있다면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점유 안 하면은 안 하는데 외관상 볼 때 점유를 안 했어요. 그 대동 프라임 하우스는 외관에서는 절대 세콤이나 이 딱지가 없어요. 문을 따니까 이제 안에서 이렇게 장치됐다 안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자기 싸게 샀어요. 싸게 다 가지고 하여튼 뭐 한 5억 넘게 그것도 한 10억짜리를 3억 8천에 샀으니까 싸게 샀으면 어떻습니까? 싸게 산 거죠. 싸게 산 겁니다. 사가지고 점유를 잘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그랬습니다. 팔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유치권은 이게 참 의아가 다릅니다. 점유를 잘해야 돼요. 점유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싸게 사겠다 그러면은 유치권이 신고됐다든지 하여튼 물건 싸게 사면 유치권 신고되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치권이 10억, 20억 막 신고 들어왔는데 이러면 낭차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공부 안 하면은 그거는 정말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딱 자기도 배웠죠. 점유를 안 해. 얼마들이 점유를 안 해. 이래가지고 막 열을 보는다 잠복을 해도 게임에 하나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소송하다 보니까 이제 멋이 막 나오죠. 제가 주장해. 유치권은 성립하는 건 자기들 주장해. 해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잘못한 거야. 이야기를. 누가 뭐 CCTV 드러난 거 다니고 그 전날부터 그 전해 연말부터 했으면 그럼 되는데 또 4월달부터 왜 했다고 또 해필 이야기를 또 꺼내놓고 그랬어요. 답변서 내고. 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점유를 언제부터 했냐면 4월부터 했다. 이래 되고 잘못된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진주의 지평면에 12에 248, 23억짜리를 11억에 건물 지은 사람이 여기 낙찰받았어요. 유치권하고 돈을 못 받으면 제가 받았어요. 그때 이제 한번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쭉 써놨는데, 자, 12에 2148. 자, 봅니다. 진주시에 이제 이 큰 부지가 있었는데, 이 주택을 짓고 그랬어요. 주택을 텃밭에 하고 이랬는데, 23억짜리를 11억에, 낙찰자는 이제 건물 지은 사람입니다. 건물을 여러 동 지은 사람이고, 자,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냐, 그러면은 유치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처음에 유치권 신고서가 이 사람들이 유치권을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공사됐고, 이 사람들이 한 7억 정도 주고 공사했고, 여기에 이제 손실학하는 이 사람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제 낙찰자가 된 겁니다. 낙찰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여기도 한 7억, 땅 파기한다고 7억, 건물 짓는다고 한 7억, 이렇게 14억 정도 유치권 신고됐어요. 이 경매들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건물, 땅을 한번 봅시다. 땅이 여러 필지죠. 땅에 이제 건물을 짓고 막 이랬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건물이 새 건물 있죠. 새 건물이고, 땅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막 난 것 같죠? 땅 갖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매각 제외. 제외는 아닙니다. 제외는 포함되는 거고, 이건 매각 제외입니다. 매각 제외. 멍멍이가 지금 딱 쳐다보는데. 자, 이렇게 건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은 사람하고 텃밭인 사람하고 둘이가 이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했고, 현황조사서에도 지금 안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진에도 아니요. 현황조사서는 땅 파기한 사람, 여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유치권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어요. 현황조사서. 자, 언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한 7억 얼마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못 받게 생겼고, 지가 낙찰받아 봅니다. 낙찰받아 버려요. 이게 낙찰자가 이제 건물 지은 사람입니다. 건물 지은 사람, 낙찰받았어요.
낙찰 받아갖고 이제 낙찰 받고 잔금을 낙찰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특파견 사람이 이제 막 완전히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진인으로 막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도 부르고 막 난리가 나고 싸움, 이제 낙찰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이제 낙찰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싸움 붙었는데 결론은 어찌 됐냐면은 이제 시끄러웠어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웠는데 이제 이 특파기 공사 유치권 신고한 사람도 있고 요 8억 되는 거, 건축업자가 한 8억 되고 이렇게 해서 둘이가 이제 있었는데 소송에서 어떻게 다퉜나 그러면은 1심은 이제 이게 낙찰자가 잔금 넣고 인도명 신청했어요. 기각이 돼버렸어. 기각. 낙찰 받고 바로 잔금 넣는데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적시한 거였습니다. 적시한 거. 자, 낙찰자가 잔금 넣고 인도명령 이제 그 특파견 사람 상대로 인도명 신청하니까 기각이 돼버렸죠. 그래갖고 적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바로 이겼어요.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4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자, 인도명령 기각됐다 하면 1심이 기각된 거예요. 1심이. 자, 그 다음에 항소를 적시항고장 내가지고 4개월 뒤에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고 11월 달에 됐고요. 그 다음에 저서 또 항고에 재항고해가지고 또 붙었는데 이게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기 가서 결정한다. 그러면 이게 몇 달나 하면은 이게 7월 달에 잔금 24일 날 잔금 넣고 인도면이 기각되고 11월 달에 2심이 낙찰다 이겼고 3심까지 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졌어요. 지금은 이런 사건은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은 낙찰을 했어요. 저기 이제 그 특파기 얘들 그랬죠. 얘들 이제 피고니까 점유 어떻게 했나 이런 게네. 우리 점유 막 부지런히 했습니다. 저도 가고 직원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사업들 가입 때도 있고 이렇게 점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물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공사를 했죠. 자, 우리가 공사를 1년 동안 공사를 지금 10채를 지었는데 얘들 한 번도 못 봤다 사실은. 자, 누구만 믿어야 될까? 특파기는 옛날에 한 거고 그 후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자, 우리는 얘들 얼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무슨 땅값 점유 잘했으니까 땅값 건물에 특파기 7억 유치권 주하는 거는 맞지 않다. 결국은 낙찰자가 이겼어요. 낙찰자가. 그래서 자, 그러면은 특파기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점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관 할 때 기록 언급이 됐더라도 돈 받을 때까지는 사람을 데려가지고, 그죠? 데려가지고 봉급을 한 달에 한 100을 주든지 200을 주든지 주고가지고 소송할 때 이렇습니다. 소송할 때는 어떻게 점유했을 거면, 자, 보십시오. 우리 직원이 봉급 급여체 통장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 1년에, 한 달에 2만짜리 조선일보 구독한 거 도로록 20개월 정도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영수증 쭉 정기로 딱딱 이래야 점유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말로서 하는 이거는 잘 안 돼요. 법원에서 인정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점유를 직원이 상주하듯이. 그러면 상주하는데 잠시 자립해도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보통 열흘 이상 상주를 안 하면 깨진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이 상주를 안 해가지고 특파기 해갖고 돈이 7억 정도 공사해주고 이것도 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건물주는 이제 돈 됐죠, 그죠? 지는 이제 11억에 싸게 받았고, 물론 이제 건물값 다 지가 또 옛날에 건물 못 받은 거를 완전 땡칠이 될 거를 그래도 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업체들은 꼭 경매를 배워야 됩니다. 공사에 전념하시는 특히 현장 소장님께서는 황경진 경매학원의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좀 잘 배우셔야 나중에 공사되면 안 뛴다 봅니다. 자, 판례 같은 거는 다 해놨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7번 했다, 그죠? 7번 했고. 그래서 시간이 잔금 넣고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니까 그만 1심에서 경매계에서 그만 요게 기각을 시켰어요. 기각을 시키고 바로 적시항고했는데 4개월 걸렸고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또 갔는데 1월 달에 이게 이제 불속행 기각된 거 보니까 한 2달 만에
그래서 총 토탈은 잔금 넣고 한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대법원까지 끝나는데 시간의 예상보다는 나도 뭐 한 1년 반 걸리겠다 싶은데 빨리 끝나버렸어. 사실은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 낙찰자 특박의 사람은 7억 떡사 먹고 건물공사의 사람은 유치권 주장을 잘해서 그나마 막 손실을 많이 회복됐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벌써 49분이네요. 49분에 10분 쉬고 11시에 만나겠습니다. 11시에. 다가구 주택의 유치권이 신고됐다. 저럴 때는 점유를 외부인들이 막 임차인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신고해봤자 어렵습니다. 21에 182요. 그럼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단 말입니다. 그죠? 자, 봅니다. 이 북구 용공동에 여기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 다가구 주택에 이게 낙찰이 되죠. 이게 이제 쭉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에 지금 이렇게 낙찰이 8억짜리가 2억 4백에 싸게 뜬다요. 2억 4백에 낙찰되는데 이 다가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임차인이 이렇게 쭉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 배웠다 그죠? 유치권은 점유를 해도 100% 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3비로 하나만 닫고 뭐 3비로만 유치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고 실제로 공사업자가 여기 살 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을 지가 백날 여기 있죠. 대부 하우징에 뭐 이렇게 유치권이 신고됐다 하지만은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가 점유할 데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별 무시해도 되고 유치권 신고자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신고해봤자 별 효력이 없다. 저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만 그래 알았다 크고 낙찰 받아봅니다. 내가 붙으면은 자 넘어갑니다. 숙박시설 밀양의 숙박시설이 기면입니다. 밀양에 나오는데 20에 1264 20에 1264 자, 1264를 보면 이 밀양의 이 숙박시설, 밀양에 이제 이게 이제 숙박시설로 아마 뭐 펜션인가 뭐 등록되는 모양인데, 자, 여기인데, 요게 지금 이제 경매 나왔고 절반가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돼요. 유치권이. 자, 여기 있죠. 일동 뭐 종합건설 1억 1,000만 원 뭐 모르겠다 뭐 샀습니다. 요런 데는데, 이제 유치권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당시에 유치권이 신고되면은 이제 주로 뭐 본다겠죠. 일동 종합건설이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지금? 응? 뭐 본대요? 차세보하고 일동 종합건설이 1억 1,000만 이 정도 다 말하는 거 지금. 그럼 우리는 딱 뭐부터 봅니까? 현황 조사서, 그죠?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은 제가 그동안 다른 데서는 잘 보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교재에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인포케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주 제가 그 98년도 IMF 때, 그때도 있던 사이트입니다. 98년도에. IMF 때 우리 여신관리부 제가 근무할 때, 그때도 있던 사이트인데, 지금은 아마 지지옥션에서 흡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게 아직 열어지더라고. 현황조사서 명하분명에서 이런 게 열어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현황조사서를 좀 굳이 봐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은 저한테 연락하면은 제가 프린트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사진 찍어주든지. 무슨 말이죠?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보니까 해놨어요. 차세보하고 주식회사 이런 게 있더라 이랍니다. 명하분명에서도 있고 그럼 이거 보면 현황조사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 차세보 이름 막 나오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랍니다. 자, 10번.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아시죠? 욕지도에도 이게 35불에 팔립니다. 숙박시설이. 요 보면은 이제 강은, 이런 강시, 양시가, 관정 및 관정을 통해서 짜고 공사대금 1억 5천 주고 신고됐으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대부회사에서 유주권 배신 들어왔는데, 이 관정은요, 이거는, 관정 뭡니까, 관정? 상수 연결된 서이죠? 요런 거는 하나의, 자, 우리, 다음 주 날짜마다 뭐 대문 띠가게 타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야. 무슨 말이죠? 막 그리 보면 됩니다.
하나의 뭐 부하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집에. 그럼 지가 띄어갖고 뭐 관전 그 파이프 띄어갖고 뭐 고무상 팔아먹겠다 뭐 말하겠다 뭐 무슨 말이고 지금. 그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 여러분 다음 주택 낙찰받는데 대문 띄간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웃긴 놈이죠, 그죠? 뭐 무슨 그거하고 간정도 마찬가지야. 간 세트를 봐야 되지. 그거를 집지 가지고 다 물 들어오고 같이 세트로 사는 건데 그거를 또 경매되면은 그거하고 또 내 끼니 내가 뭐 간정 집은 따로 사고 간정한다고 천만 드는데 그거는 내가 씨를 물 막고 니는 물 못 먹는다 이가 못 먹고 죽으라 이 말 아니고 죽으라. 그럼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보통 합니다. 골치 아프죠. 신고 들어오면은 은행이고 유동화에서 하고 하여튼 채권을 가진 사람은 꼭 요거 냅니다. 내니까 그런데 MG 신용정보인데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보사항이 있네. 그럼 제보사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0에 26814 이런 거를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6814 이거 보고 무슨 말을 쓰는지 유치권 배제 신청서에 유동화회사나 은행에서 주로 어떻게 해서 성립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욕지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욕지도 어디 있어요? 욕지도. 저는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자, 욕지도는 통영, 의왕에서요, 통영에 보면은 제일 밑에, 배를 타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요. 통영 여기에서부터, 여기 통영역이죠. 통영역에서는 터미널, 통영 오시면 여기죠. 통영시청 밑에 배를 뽕뽕뽕뽕뽕 다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리는데, 이게 섬에 이렇게 경매로 오는 거는 보통 보니까 이 위치가 잘 안 맞더라고. 이게 내비가 이게 뭐 잘 안 맞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거는 요새는 좀 맞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뭐 50m, 100m 와 틀려요. 왔다 갔다 좀 많이 틀려요. 멀다 보니까. 자, 일단은 요게인데, 욕지도가 참 좋습니다. 욕지도 옆에 또 무슨 섬이 있죠? 여기 등산 많이 옵니다, 이게. 많이 가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이거? 연화도지, 연화도. 연화도 요도 많이 갑니다. 그죠? 연화도에 가면 참 좋아요. 주로 연화도, 여기 이제 배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 요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등산 코스로. 그래서 창원에 통영에 오시면은 연화도, 욕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연대도 만지도가 제일 뜨는 데입니다. 통영시에서 10분 거리에요. 한산도도 10분 거리고, 연대도 만지도도 10분 거리고, 거기가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연대도 만지도는 어디쯤 있냐면은, 어디, 가까우니까, 어디 통영, 어디, 이쯤 어디 있을 거다. 어디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봅니다. 요거를 보려면, 요걸 집에 가서, 요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유치권 신고 들어오죠. 신고 들어오면은, 요런 애들이 골치 아파요. 경매 넣은 사람이. 떨어지니까. 골치 아픈 거 뭡니까?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이 대부에서 제보. 적어도 돈 빌릴 때 뭐 이런 거를 보죠. 자, 여기 있네. 유치권 배제 신청서 이래가지고 뭐 권리를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서산이고 뭐 서산이 왜 튀노? 하여튼 뭐자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멸시효 짜고 해서 하여튼 법은 여기 있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서부터 쫙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해갖고 대구회사 이래갖고 자기들이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배제 신청서. 자, 또 넘어갑니다.